안녕하세요. 2021 대입 전형의 2화 대비 중 고3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지도 방안에 대해서 강의할 서울고등학교 교사 김선욱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수시 전형의 교과, 종합,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 정시 전형의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한 해 고3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3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지도 방안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을 객관화하기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상담과 정보 수집하기, 세 번째는 올해 가장 큰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기별 진학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을 객관화하기인데요. 이 주제를 제일 처음으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 진학지도의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있으면 선생님과 상담도 잘 되고 학부모님과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객관화하는 작업에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을 분석하라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A, B, C 학생은 모두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입니다. 지원 전공과 연계된 교과 성적 분석이 그 시작점입니다. 이 학생들은 국영수사 평균 등급은 2등급 후반대부터 3등급 중반대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등급대 학생들을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상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권을 쓰기에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우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등급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ABC 학생을 사례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상경 계열은 보통 수학 영역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보면 지금 수학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학기별 주요 교과의 성적 변화를 확인하자인데 지금 3월 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2학년 2학기까지 4개학기의 성적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A학생, B학생, C학생들은 1학년 때 입학 성적에 비해서 모두 성적이 상승했지만 특히 B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2.5에서 2.7로 아주 소폭 하락했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저희가 성적이 계속 상승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적이 하락한 학기가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종합전형에서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학업 성취도 안에서는 이렇게 한 학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성적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과를 분석하라인데요. 서류평가의 가장 중심인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발췌해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짚으면서 이해도를 좀 높여볼까 합니다. 자,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안에 보면 수상 경력에 대한 사례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상 경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융합에너지 신소재 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의 수상입니다. 보시면 융합신소재 공학부를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교내에 연계된 수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학논술대회, 수학 주제탐구 발표대회, 학력 우수상, 화학실험대회 등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상 실적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 즉 자연계열의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말하는 자연계열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 역량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제공하는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잘 살펴보시면 유의미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저희가 볼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율활동을 보시면 이 학생은 학급의 체육부장이었는데 체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특히 체육대회 이후에 그 자리에 쓰레기와 응원도구를 정리해서 뒷정리를 깔끔하게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학생 개인의 능동적인 활동과 노력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으로는 언론 홍보부인데 상업 광고의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상업 광고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광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토론 활동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학생의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탐구 역량, 자기 주도성, 적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친구인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과학실험 수업 멘토로도 활동했고요. 요양원 어르신들한테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매주 금요일에는 수학 과목 학습지도 멘토링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배려, 공동체 의식과 같은 인성적 태도로 파악할 수 있죠. 진로활동에 보면 학교마다 굉장히 많은데 선배와의 만남,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특강 또는 전공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 진로 계획서를 작성함이라고 해서 학생의 관심 영역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비교과 활동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요즘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건축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요. 우리 일반적인 교과 안에서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건축공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나와 있는 확률 통계를 보시면 발표 수업 시간에 학급에서 가장 많은 발표를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제 탐구 활동에서는 노후 건물의 붕괴 위험성과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잖아요. 이 학생에 대한 그 보고 내용과 평가 내용에 보면 특히 조사 방법에서 신뢰도 90%에 대한 표본을 구하여 자료 객관성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고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특기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했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인데 즉 전공과 연관된 과목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전공에 대한 관심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보고서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의 독서와 문법,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모둠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리더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의식뿐만 아니라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협동학습을 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 즉 교과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가지고 이 학생의 인성적 면모도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학생이 지니고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이것은 아무래도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하는 계열적 합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비교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비교과의 가장 핵심인 생활기록부를 분석할 때 어떤 내용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하라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학기 초에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가 2학년 때까지는 수능 공부를 진짜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도 3등급이니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 성적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담임으로서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2020 수능에서도 N수생이라고 불리는 졸업생들의 비율이 28%였습니다. 이렇게 N수생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고2 때까지 받았던 모의고사 성적의 자신의 위치는, 학생의 위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2학년 맨 마지막 시험에서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평균적으로 3등급을 받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이 등급 말고 맨 위에 있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수능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 예측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수능의 원점수 등급 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18, 2019 수능의 원점수 등급 컷입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은 거의 변함없이 이 정도 커트라인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국어는 2019에서는 불수능이라고 불리는 국어였기 때문에 1등급 컷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 2020 수능 성적을 보시면 원점수 국어는 91점, 수학 가형은 92점, 수학 나형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게 84점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2018, 2019, 2020의 수능 원점수 등급 컷을 확인해 보면 우리 학생의 이 점수가 3학년이 돼서 수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대략 국어는 3, 4등급, 수학은 5등급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 소재 대학을 진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막연하게 자기는 서울의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